안녕하세요. 지난 3강에서는 증권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선물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의 개념, 목적, 손익, 실패 사례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계약은 선물 거래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입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선물 거래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인수하거나 인도하기로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선물 거래는 이러한 선물 계약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 거래의 목적입니다. 첫째, 해지 거래. 해지 거래란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거래를 말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면 현물 포지션의 손익과 선물 포지션의 손익이 상쇄되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 현물 시장에서 현재 기초자산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죠? 미래 시점에 기초자산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죠?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밑에는 현재 기초자산을 공매했어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점에 기초자산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며 손실이 발생하죠. 선물 시장에서 매입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기초자산에 주식을 대입할 수도 있고 채권을 대입할 수도 있고 외환을 대입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기초자산 대신에 주식이 들어가 있죠. 현재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할 예정으로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주식 선물이나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자산 대신에 채권이 들어가 있죠. 현재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리 선물이나 채권 선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밑에는 기초자산 대신에 외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업자, 물건을 갖다가 수출하고 몇 개월 이내에 달러를 갖다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죠. 따라서 통화 선물을 갖다가 매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둘째, 차익 거래입니다. 동일한 상품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싸게 거래된 시장에서는 매입하고 비싸게 거래된 시장에는 매도하게 되면 추가적인 자금이나 위험 부담 없이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차익 거래 과정에서 저평가 시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가고 고평가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때까지 차익 거래는 지속이 되고 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차익 거래의 기회는 소멸됩니다. 셋째, 투기 거래입니다. 현물 시장의 포지션에 관계없이 선물 시장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선물 가격을 예상해서 이를 바탕으로 선물 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시세 변동에 따른 투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인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선물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선물을 매도합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에 비해서 손익이 확대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갖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기 거래자의 예상이 정확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투기 거래자의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 거래의 손익입니다. 선물 매입은 선물의 만기일에 약정된 선물 가격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에 매입을 약속한 것으로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인수할 의무를 갖습니다. 선물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기일 이전에 동일한 조건의 선물을 매도하여 상품을 인수할 의무가 없어지면 매입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물 매입자는 선물 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입해야 하므로 청산 시점에 현물 가격이 체결 시점에 선물 가격보다 올라가면 이익을 얻고 내려가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선물 매도. 선물의 만기일에 약정된 선물 가격을 지불받고 기초자산의 매도를 약속한 것으로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갖습니다. 선물을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숏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 만기일 이전에 동일한 조건에 선물을 매입하여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어지면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물 매도자는 선물 가격에 기초자산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청산 시점에 현물 가격이 체결 시점에 선물 가격보다 떨어지면 이익을 얻고 올라가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선물 거래자의 손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선물 매입자, 주식 매입자의 손익을 나타내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매입 가격입니다. 계약 시점의 매입 가격, 청산 시점에 선물 가격이 올랐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익, 떨어지면 손실. 자, 오른쪽 그림은 선물 매도자, 주식 공매자의 손익을 나타내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선물 거래의 실패 사례입니다. 1995년 영국의 베어링은행, 니슨이라는 싱가포르 딜러가 일본의 니케이 225 선물에 투자했다.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13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233년에 베어링은행은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래 자세나 거래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돈을 잃는 사람들은 선물시장의 생리에 대한 무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의 부족, 확실한 거래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돈을 잃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돈을 잃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포지션과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포지션을 재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서 포지션의 정리 시기를 놓친 후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서 더 큰 손실을 봅니다. 반면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손실이 작을 때 신속히 포지션을 정리한 후 시장의 흐름을 주시합니다. 둘째, 돈을 잃는 사람들은 매번 거래할 때마다 말로 홈런을 치겠다는 욕심으로 큰 이익을 볼 때까지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번 거래에 거래 자금의 2에서 4% 이익에 만족을 합니다. 셋째, 돈을 잃는 사람들은 몇 번의 성공적인 거래 후에 갖게 되는 잘못된 편견과 태도, 즉 자기 자신의 거래 능력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러한 거래자의 자만감은 잦은 거래로 이어지고 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맹신해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항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실에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지나친 자신감에서 생기는 실패와 반대되는 경우로 손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자신감의 결여는 선물 거래를 실패로 끝나게 합니다. 거래를 잘못해서 돈을 잃고 난 후 갖는 낙심과 마음의 고통은 다시 성공적인 거래를 할 때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실패 요인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 거래를 할 때마다 손절매 주문을 사용하는 것인데, 즉 주문이 체결되며 즉시 자신을 더 큰 손실에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거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의 손절매 주문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손절매 주문이 체결되어 작은 손실로 시장을 빠져나오는 것이 시장이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더 큰 손실을 본 후에 빠져나오는 것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